안녕하세요. 1월 28일 이현정의 물음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치아 요정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성 성분이 연마제라고 쉽게 말하면 돌가루예요. 돌가루가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습윤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촉촉한 상태니까 그걸 유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습윤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품 나잖아요. 계면활성제 혹은 발포제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맛이 나죠. 냄새도 나죠. 냄새 나는 향료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이 나는 감미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치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를 유지하는 점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썩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실 가장 핵심은 바로 연마제예요. 돌가루. 쉽게 말하면 돌가루예요. 돌가루. 이 돌가루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어느 정도 강도의, 어느 종류, 어느 정도의 양, 이런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연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러니까 생활 팁 이런 거 보면 안 닦이는 모든 걸 다 치약으로 닦으면 다 잘 닦이죠. 예를 들면 은반지가 검게 변색됐을 때 뭘로 닦아도 안 되는데 치약을 묻혀서 닦으면 잘 닦이죠. 그게요, 그 검은 성분이 갈려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돌가루가 표면에 묻어있는 그 변색된 은 부분을 갈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 거고요. 굉장히 치약에 사실은 되게 핵심 성분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있을 정도로 치약에서 메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연마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이걸 측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들에서 그 연마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구매하지 못하죠.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치석이 잘 깨시는 분들은 연마도가 좀 높은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른 치약을 써야 돼요. 내가 쉽게 말하면 찌든 때가 많이 낀 후라이팬을 닦아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세게 빡빡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잘 닦이는 세제를 써야죠. 잘 닦이는 수세미를 써야죠. 그래서 칫솔과 치약의 조합을 맞춰서 더 빡빡 닦아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고요. 만약에 나는 양치도 잘하고 치석도 잘 안 끼는데, 그리고 양치도 되게 하루에 여러 번 많이 하는데 연마도가 높은 치약을 쓰시게 되면 치아를 갈아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시리고 치아가 많이 패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쓰는 치약의 연마도도 모르고 뭐 그렇게 말하면 나보고 뭘 쓰라는 거냐, 뭐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그걸 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마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히 집에서 내가 쓰는 치약의 연마도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치약들 중에 아주 소량 쓰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요런 거 보면요, 뒤에 파달 하나 정도도 안 되게 쓰라고, 이제 콩알만큼 쓰라고 나오는 치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치약들은 매운맛도 굉장히 세고, 사실 연마제도 높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치약들을 많이 쓰게 되면, 양을 많이 쓰게 되면 매운맛도 맵지만 치아를 좀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제품을 샀을 때 항상 뒤에 설명서를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치약들 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양을 써야 되는지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치약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치약 중에는 진짜 이렇게 콩알만큼 써라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치약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없는 거라면 2g에서 3g 정도가 이제 추천 사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대략 칫솔로 봤을 때 칫솔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양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연마도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은박지가 필요합니다. 은박지와 여러분들이 쓰시는 치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시는 칫솔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은박지에다가 테스트를 할 건데, 은박지는 여기 광택이 없는 무광 부분이 있고 광택이 있는 유광 부분이 있죠.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는 광택이 없는 면을 쓸 거예요. 그래서 광택이 없는 면을 이제 바닥에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지금 두 가지 치약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좀 특별히 오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 제작을 한 치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연마도가 높은 치약이고요. 하나는 연마도가 낮은 치약이에요. 그래서 이 치약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하나는 연마도가 높은 거, 하나는 연마도가 낮은 거라고 그랬죠.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해볼게요. 우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비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했어요. 자, 이쪽 것도 제가 동글동글동글동글. 네, 왼쪽 거는 칫솔이 좀 시커멓죠. 예, 저의 오른손 맞습니다. 저의 오른손 여기가 칫솔이 좀 시커멓고 얘는 안 그렇죠. 네, 이게 연마도가 높은 치약은 이렇게 은박지상에서 테스트를 하면 은박지가 벗겨져 나오면서 이렇게 시커매져요. 그래서 시커매지는 치약, 똑같이 했을 때 시커매지는 치약이 연마도가 높은 치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왼쪽은 연마도가 낮은 치약이고 오른쪽은 연마도가 높은 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몇 번 안 했는데도 차이가 나죠. 나는 평소에 양치를 되게 자주 해서 수시로 양치를 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게 되면 치경부 마모증, 치아가 갈려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는 제대로 된 치약을 쓰시고 낮에 중간중간에 하시는 양치는 그렇게 연마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쓰시면 아무래도 치아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나는 좀 치아가 많이 패이고 그로 인해서 치아 시림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액상 치약, 거품 치약이랑 섞어서 쓰시면 좋고요. 그 외에 내가 쓰는, 나는 양치가 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연마제가 좀 많이 들어있고 연마도가 높은 그런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약의 핵심 성분이 뭐다? 연마제다. 그 연마제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종류가 뭐가 들어있냐에 또 약간씩 다르지만 실제로 어쨌든 허용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연마제가 있고요. 그것들을 각 제조사마다 조금 뭐 하나를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섞어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약의 연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치약을 보면 뭐 구취 제거, 뭐 충치 제거, 기능들 써 있잖아요. 잇몸 치료, 뭐 예방, 뭐 프라그, 뭐 치석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입안에 양치질만 잘 되면 그건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양치질 잘 되면 충치 안 생기죠. 잇몸 질환 안 생기죠. 구취 당연히 안 나죠. 그게 치약의 성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의약 외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은 아니고 의약 외품이라서 어떤 효과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마치 치약이, 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걱정되는데 이제 치약회사들한테 욕먹을까봐 좀 그런데, 사실 치약이 막 어떤 특별히 이 치약이기 때문에 구취가 싹 없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 치약 때문에 나는 충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안에, 내 입속에 있는 그러니까 플라그 결국 세균 마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속에 있는 세균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거지, 이걸 썼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고, 이걸 썼기 때문에 충치가 없어지고, 이걸 썼기 때문에 풍치를 예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치약을 썼느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단 효율적으로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기 때문에 본인이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좋은 치약을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치약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치약의 핵심도 사실 이 연마도가 낮은 거예요. 아이들 치아는 그러니까 이 뼛속에서 자라 올라와서 구강 속에 있은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바깥 껍질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연마도가 높은 치약으로 쓰게 되면 치아가 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치약은 우선 맛에서 어린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 그래서 맛이 어른 치약들보다 좀 달죠. 그리고 연마도가 좀 낮은 치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마도 낮은 걸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치약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사실 향이나 맛은 본인 취향대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연마도는 사실 본인의 취향보다는 자기의 플라그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치도 잘 되고 꼼꼼하고 보조용품 치실이나 치간칫솔, 물총 같은 거 나는 꼼꼼하게 잘 쓰는 사람이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하는데 양치 잘 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연마도 높은 치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니까. 되게 우리가 몇십 년을 치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연마도 높은 치약보다는 좀 낮은 치약을 쓰시고, 반대로 나는 양치도 좀 잘 안 되고 횟수도 좀 적은 편이고 시간도 짧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연마도가 좀 높은 치약을 써서 치태가 효율적으로 제거되게, 세균이 효율적으로 제거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가 치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치과 대학을 다니는 동안 치약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무슨 성분이 들어가고 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만 배우지,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고 제가 궁금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 공부를 한 거고요. 제가 이 치약에 대해서는 치약의 제조사에 조언 찾아가서 사실 조언도 구했고, 제가 어떤 걸 좀 만들어 달라고, 이거 테스트한 것도 사실 제가 테스트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40년 넘게 치약을 만드신 그 치약 장인 분께 되게 장기간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하고 해서 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치약 자체를 학구적으로 되게 많이 공부하고 치과 의사들이 치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가 만든 치약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분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만들었으니까 전혀 다른 데 없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특히나 이렇게 의약 애플을 만들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은 허가받은 그 성분 내에서 써야 돼요. 그 성분 내에서 비율을 좀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정말 획기적인 특별한 성분을 넣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치약에 불소 들어있는 건 너무 싫어한다, 불소는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소를 뺀 치약도 나오는 거고, 또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고농도 불소가 치아가 충치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좋아한다. 그럼 본인의 어떤 신념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모든 사람한테 맞냐, 모든 사람한테 안 맞냐, 저는 그건 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금 쓸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묻혀서 이렇게 전체를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묻혀서 이쪽 닦고, 또 조금 묻혀서 이쪽 닦고, 조금 묻혀서 이쪽 닦고. 왜냐면 소금이 좀 빨리 녹기 때문에 거기 닿은 곳과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소금 입자가 연마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많이 붙여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소금이 아닌 치약을 쓰시는 분들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양치 시간이 특히 기신 분들은 입안에 있는 침하고 섞이면서 사실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약을 조금만 짜서 한쪽만 닦으시고 침을 뱉으신 후에 조금 더 짜서 나머지 반을 닦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치약에 사실 핵심 성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한 1% 안팎밖에 안 들어가는데, 요거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화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향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조건 민트 향은 들어가요. 왜냐면 민트가 양치하고 났을 때 개운함과 그 청량감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민트 오일이 들어가게 되고,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느냐 좀 적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민트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매운 민트가 들어가느냐 덜 매운 민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식습관 자체가 좀 향이 센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마늘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향이 센 음식들을 좋아하다 보니 양치할 때
그냥 좀 밋밋한 치약보다는 화한 맛이 세서 그걸 좀 가려주는 치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 개인 취향이지만 가능하면 너무 매운 걸로 오히려 그 입냄새를 그 순간적으로 덮는 거거든요. 계속 덮어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덮는 거고, 되게 내가 양치를 잘한 것처럼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화한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거품, 발포제, 계면활성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제죠. 샴푸나 폼클렌징 이런 애들은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그 거품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치약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2% 안팎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향료도 한 1% 안팎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50%는 다 연마제고 뭐 이런 거라서 근데 이 조금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이제 뭐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해서 이제 SLS 이제 합성 이냐 뭐 천연이냐 가지고 또 뭐 고급 치약이냐 뭐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실제로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요.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뒤에 모든 치약들 보면 뒤에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성분, 전성분, 유효 성분이라고 해서 핵심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첨가 성분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첨가 성분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 50가지 생약 성분을 넣고 뭐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영향 없고요. 사실 넣는 양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더군다나 그게 입속에서 작용을 할 정도의 농도인지, 그리고 그 작용을 할 만큼의 그 접촉 시간이라고 하죠. 그건지, 사실 우리가 양치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어떤 효과를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칫솔 치약을 쓰는 이유는 세균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균 제거만 잘 되면 그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치약을 뭘 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보존제로 이제 말이 많죠. 예, 보존제. 그 뭐 트리클로산, 파라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제 보존제 역할을 하죠. 얘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파라벤, 뭐 트리클로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거에 알러지 반응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피하시면 좋습니다. 네, 방법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뜨거운 게 불소죠. 불소 들어있는 치약이 좋냐, 불소 안 들어있는 치약이 좋냐 이건데, 불소는 분명히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칼슘이랑 만나서 불화칼슘이라는 걸 형성해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치아의 적정 농도로 최소 2분 이상 접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적당한 농도에 적당한 시간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치석이 잔뜩 덮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아무리 고농도 불소를 쓴들, 뭐 아무리 고농도의 좋은 약을 갖다 바른들 의미가 없어요. 그 깨끗한 치아, 깨끗한 잇몸에 썼을 때 그런 약효들이 발효가 되는 거지, 이미 막 치석 덕지덕지 있고 다 막 씌워져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뭐다? 치약 자체가 어떤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고, 세균막을 제거하는데 얘네는 보조용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자기 전 양치해서 충치 잇몸 질환에서 탈출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